자, 지금부터 주목. 뭘 상상했든 훨씬 더 끔찍할 테니까 똑똑히 봐둬. 안녕하세요, 상민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연시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31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제 소울푸드이자 최애의 음식이 평양냉면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어복쟁반에 평양냉면에 당연히 소주 빠질 수 없죠. 소주도 그냥 소주가 아니라 빨간 뚜껑, 일명 빨뚜 소주를 먹으면서 숙취 가득한 새해를 또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새해 잘 맞고 활기차게 2025년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좀 빠르게 돌아왔죠. 아마도 지난 영상 올리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텀을 두고 아마 이 영상도 올라가지 싶어요. 무슨 바람이 들었나, 쟤네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1월 3일입니다. 작심 3일에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3일이기 때문에 그냥 찍고 싶더라고요. 금요일에 마침 뭐 별다른 약속이 없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겸사겸사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할 겸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뜸을 좀 오래 들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드라마는 쿠팡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 가족계획입니다. 알아. 오늘이 어제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진짜 가족 같아지지 않았니? 제가 처음 쿠팡플레이 컨텐츠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까지 꼴랑 영상 3개 만들어 놓고 처음 소개한다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사실은 쿠팡플레이에서 컨텐츠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 쿠팡플레이라고 하는 OTT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넷플릭스 같은 곳들이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또 탈퇴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오리지널 컨텐츠 만들고 영화, 드라마 만들잖아요. 근데 쿠팡플레이의 대표 오리지널 컨텐츠는 SNL이죠. 네, 그거 참 특이합니다. 예능을 대표 간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쿠팡플레이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K리그라든가 해외 축구 리그라든가 아니면 국가대표 경기 이런 식으로 스포츠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중계권을 사는 걸로 또 유명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안 만드는 건 아닙니다. 1년에 3, 4개 내는 게 전부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꽤나 퀄리티가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 2022년에는 안나가 있었고 2023년에는 이제 임시완 배우가 아주 열연을 펼쳤던 소년시대가 있죠. 2024년은 좀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연말에 아주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가족계획이고요. 가족계획의 줄거리를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가족이 나와요.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리고 할아버지로 구성된 이 5명의 가족이 있는데 뭔가 비밀을 간직한 이 가족이 금수시라는 곳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주 이 가족이 기묘한 일들과 엮이게 되는데 평범한 소시민이 좀 뜻밖의 사고나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가족의 면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수상쩍은 부분이 많아요. 일단 진짜 가족인가 싶은 느낌이 바로 드실 겁니다. 과연 저들이 혈연으로 이렇게 맺어진 가족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남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따 이제 캐릭터 소개 드릴 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가족 계획은 독특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B급 블랙 코미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장르죠. 간만에 이 장르를 다룬 작품 중에서는 아주 수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진을 좀 보면은 일단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배두나 배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수라는 엄마 역할이죠. 사실상 이 가족의 리더이고 또 가장 힘이 셉니다. 근데 힘이 센 게 무슨 뭐 가족으로서의 영향력도 있지만 진짜 힘이 세요. 일종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인 해킹이라고 하는 능력인데 브레인 해킹은 뭐 초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고도로 훈련된 첩보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뇌를 해킹하는 것처럼 사람의 기억을 조종하고 뭐 기억을 삭제시키기도 하고 특정 기억을 주입시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새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승범 배우가 나옵니다. 아빠 역할, 철이 역할로 나오는데 엄마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 가족을 리드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류승범 배우는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하지만 뭔가 좀 어리숙하고 어설프고 저 양반이 잘하는 게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참고로 이 영수와 철이는 특교대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리에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을 막 고도로 훈련시키는 그런 조직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특별한 능력들이 있겠죠. 이걸 이제 드라마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캐릭터에는 약간의 뭐 슬프다면 슬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비밀도 또 담겨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드라마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 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는데 훨씬 더 깊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할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백윤식 배우, 정말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뭐 타짜의 편경장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최동훈 감독의 데뷔작이죠. 거기서도 이제 김 선생이라고 하는 정말 멋지고 추한 사기꾼 역할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 가족계획에서도 그 백윤식 배우다운 정말 이 장르에 가장 딱 맞는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가장 웃 어른이죠. 웃 어른으로서 묵직한 연기, 하지만 또 세상 가벼운 연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역할이 있는데요. 아들은 일단 로몬 배우가 맡았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일명 지우학이죠. 거기 나온 배우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고, 딸로 나온 이 이수연 배우가 이분이 물건입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저에게는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비주얼이 정말 묘해요. 그러니까 기묘한 비주얼입니다. 가만 보면 그 뉴진스의 다니엘도 좀 닮았고요. 놀랍게도 고경표 배우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태리 배우의 얼굴도 좀 보이고요. 현실이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넘어가면 이토준지 그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약간 다크한데 기묘하고, 근데 또 굉장히 또 아름다운 그런 독특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수연 배우가 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사실상 이번 작품이 데뷔작이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번 드라마 이 특유의 정말 독특한 분위기에 너무나도 빼어나게 잘 들어맞는 그런 캐스팅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중견 배우분들이 나와요.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헤어질 결심에 약간 거의 미쳐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헤어질 결심에서 기도수 역할을 또 맡았었던 유승목 배우가 나와서 또 빌런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말미에 윤가희 배우가 나옵니다. SNL에서 정말 또 소름 돋는 코미디 연기를 보는데 소름 돋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건 그런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던 윤가희 배우가 나와서 멋진 또 연기를 또 선보이고요. 자, 그래서 가족계획 총평을 해보자면, 뭐 제가 마이크를 들었다라는 거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재밌습니다.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2024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추천을 합니다. 쿠팡 플레이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넷플릭스보다는 접근성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못 보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을 거고, 또 지금 워낙 그 오징어 게임 2가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묻힌감이 없지 않은데, 자, 그럼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드라마가 엄청 신선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르의 드라마이자 보기 드문 화법과 보기 드문 캐릭터들의 연속이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신선했던 거는 이 주인공인 배두나 배우의 초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인 해킹입니다. 우리가 뭐 사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는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무빙입니다. 근데 무빙에서의 초능력을 생각해보면 뭐 하늘을 난다거나 아니면 투시를 한다거나 어떤 말도 안 되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처럼 우리가 뭐 마블이나 이런 히어로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초능력이거든요. 근데 가족계획의 초능력은 있을 법한 능력이라 더 좀 신기했어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브레인 해킹이라고 하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뇌를 해킹해서 그 사람의 기억을 조작하고 뭐 트라우마를 새기고,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말 기발한 연출과 좀 위트 있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잘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 드라마의 가장 중추를 이루는 캐릭터의 메인 능력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신선함이 전체적인 신선함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추천 이유는 바로 계속 오늘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 배두나 배우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번 작품에서의 배두나의 퍼포먼스는 꽤나 놀랍습니다. 가족계획에서 이 영수라고 하는 엄마 역할은
가족의 리더예요. 기본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도록 마치 훈련을 받은 듯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아주 신비로움을 머금은 캐릭터이고 또 감정을 기본적으로는 억제하고 있지만 그게 보여요. 그럼에도 이 사람 안에 감정이 들끓고 있고 용서좀 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거를 일부러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특정 빌런의 어떤 악행을 보고서 끌어오르는 감정의 정말 일부만을 딱 핀셋처럼 끄집어내서 집중적으로 폭발시키는 그런 연기가 필요했던 게 이번 영수라는 캐릭터였는데 배두나 배우가 그걸 너무나도 소화를 잘합니다. 정말 이 배두나 배우 연기 보는 맛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배두나 배우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어떤 뛰어난 점은 캐스팅이 정말 끝내준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백윤식 배우가 참 이 드라마에서 뭘 안 하는데 뭘 안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백윤식 배우의 연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사람 뭔가 은둔 고수 같아. 뭔가 한 방이 있는 사람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계속 저도 내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연이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막 저렇게 가볍게 막 손녀들이랑 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긴장감을 계속 줍니다. 참 배우가 주는 힘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 캐스팅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뭐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정말 기묘한 아우라를 내뿜는 딸 역할의 이수연 배우, 그리고 천진난만한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의 로몬 배우의 연기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하나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드라마가 용두사미의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초반에 어떻게 해서든 시청자들을 좀 집중시키고 1화에서 멈추지 않고 2화, 3화 넘어가게끔 하려고 정말 기를 쓰는데 이 가족계획은 그 정반대의 행보를 거습니다. 사두용미의 느낌이 있어요. 사실 제가 1화를 보고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이거 계속 봐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자동 재생이 돼가지고 2화를 보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3화, 4화, 5화 끝까지 완전히 이제 질주하듯이 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가족 계획을 이제 보신 분도 1화를 보고선 약간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끝까지 가보시면은 꽤나 재밌는 드라마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미묘하게 그 약간 짜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짜치는 게 과하진 않아요. 왜 너무 짜치는 거 보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2의 타노스님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몰입을 다 깨버리는 그런 연기와 캐릭터인데, 이번 가족 계획에서도 그런 일진을 소재로 나오다 보니까 일진의 언어, 막 일진들이 하는 욕,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현실감 있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약간 미묘하게 짜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불편하긴 했는데,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정주행을 완주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족 계획이란 드라마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을 정말 잘 타는 드라마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B급 블랙 코미디라는 게 선을 정말 잘 타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게 너무 과하거나 좀 밍숭맹숭하면은 한없이 유치해질 수도 있고, 또 한없이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작품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가족계획은 그 선을 정말 잘 지킵니다. 뭔가 그 어설프지만 묵직하고 좀 유치한 것 같지만 현실에 있을 법하고 이 선을 정말 잘 지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되게 잘 잡혔어요.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균형을 잘 잡으려면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 충분히 고민한 것들을 덜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가족계획을 보면서 덜어냄의 정수를 좀 선명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쿠팡 플레이 컨텐츠를 또 소개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거나 정말 기대 없이 봤다가 너무 저는 만족스러웠던 컨텐츠였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즐겨보시길 빌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뭐 조회수도 뭐 아직 되게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게 나왔고, 그래서 좀 신이 난 마음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좋아요,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제가 사실은 영상을 막 다루는 게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지금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막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응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서 정말 1cm라도 지난 영상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있으니까 용기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밤 되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컨텐츠, 또 좋은 영화, 드라마 보게 되면 소개해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잘 자요.